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5월 31일 12시를 넘었습니다. 지금 막 미국에서 뉴욕에서 미국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씨와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김영철, 천안함 복지물 뒤에서 지령한 자가 만나가지고 2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헤어지는 모습을 AP통신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소를 띤 얼굴로 건물 밖으로 걸어나오는데 별다른 말 없이 자동차에 올라탔다. 김 부위원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경호원을 대동하고 건물에서 걸어나가오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두 사람은 31일 본격적으로 미북 회담에 관한 협상을 할 예정이다. 오늘 그냥 식사만 하고 헤어졌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영철을 만나기 전에 트위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간 열릴 수 있는 정상회담을 논의하기 위해 김영철과 뉴욕에서 가질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 김영철을 만났을 때도 폼페이오 씨가 이런 원칙, CVID 원칙, 완전한 비핵화, 완전 무결한 비핵화를 이야기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김영철의 반응은 이미 북한 노동당 정권이 여러 번 천명한 대로 우리는 완전한 핵무장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더 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그 승리로서 풍계리 실험장도 폭파했다. 그리고 한국과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 합의했다. 사실 선언이 바로 그것이다. 김정은과 한국 대통령이 자주 만난다. 이제 관계가 좋아졌다. 그러니 이번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우선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다. 앞으로 북한은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을 감축하는 그런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쪽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요구를 하고, 다른 쪽은 핵 보유국 입장에서 군축 협상을 하자는 쪽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번 만남이 중요하다. 만남이 중요하다. 한꺼번에 풀 수 없다. 이번 만남이 중요하다. 김영철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비핵화로 나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고, 폼페이오 씨는 여기 이야기했던 대로 완전 검증 가능 불가역적 한반도 비핵화 CVID 부시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의 원칙으로 삼아온 것을 천명했을 것인데, 과연 여기에 합의점이 도출되었느냐. 물론 며칠 더 만나겠지만 하는 데는 의문부호를 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다르니까요. 너무나 주장이 다릅니다. 이건 뭐 남과 북의 차이만, 남쪽 가려는 사람과 북쪽 가려는 사람이 만난 거예요. 목표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의점을 이룰지. 다만 이런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선 만나고 보자. 만남 그 자체가 중요하다. 여기에 함정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 같은 사람이 말려서 한때 회담 취소를 통보를 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은, 회담을 취소해놓고 보니까 내가 국제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구나 하고 아쉬웠을 것입니다. 그 아쉬운 점을 파고든 게 김계관이가 아주 정중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축해주면서 회담 다시 하자고 하니까
금방 그 낚시를 물고 말았습니다. 낚시밥을 물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연일 트위터를 통해서 만나고 싶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밑에 부하들을 막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6월 12일 만든다는 것은 이건 정상적인 회담으로서는 6월 12일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전 협의는 몇 개월 걸려야 됩니다. 그런데 6월 12일 안 되면 7월 12일이라도 만나자. 이런 쪽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해가지고 드라이브를 거니까 밑에 지금 북한과 실무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짜증도 나고 큰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북한이 주장하는 쪽으로 다가가는 수밖에 없어요. 미국의 기존 방침을 훼손하고 양보하고 해서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또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두 사람이 다 만나겠다고 하니까 그 만나는 모습은 근사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선언문, 비핵화를 약속하는 선언문 하나 만들어내는 쪽으로 결론이 난다면은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이용당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겠지만은 트럼프의 계산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하는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북한이 미국을 위협하는 ICBM은 실전 배치하지 않겠다는 정도의 약속을 한다면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미국이 안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일종의 이게 거짓 평화쇼인데 평화쇼를 해가지고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의 안전 문제는 별 관심이 없으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트럼프의 방침 그대로 우리만 안전하게 되었으면 된 거지 뭐 미국이 나서가지고 일본과 한국까지 보호해줄 필요가 있느냐. 그 사람들 다 돈이 많고 한데 자기 돈으로 국방하고 안 되면은 뭐 핵무장하든지 하면 될 텐데 해서 최소한 미국 본토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전문가 여론과 이성적 판단과 대중의 감성적 판단은 같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걸 트럼프는 믿는다고 보죠. 또 트럼프의 사정이 김정은만큼 또는 더 이상으로 다급합니다. 김정은은 인기가 없고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는데 트럼프는 이번 11월 선거가 정치 생명을 연장하느냐 끝내느냐의 기로입니다. 기로. 지금 러시아 스캔들의 핵심은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트럼프 선거 캠프와 말하자면 공모했다는 혐의입니다. 말하자면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북한 노동당 정권이 공작을 했는데 한국의 후보가 거기에 협력을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어마어마한 혐의입니다. 이건 워터게이트 사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 지금 진행 중인 특검에 의해서 확인되면은 트럼프는 탄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탄핵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면 탄핵 안 됩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탄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특검은 더 과감하게 수사를 할 것이고 언론도 더 적극적으로 밀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북한 카드가 있다. 북한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 대세중 분석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의 안전은 도외시되는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 적대 포기에 맞춰 가지고 주한미군을 병력을 줄이든지 주한미군의 성격을 바꾸든지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든지 해구산
까지 좀 조정하든지 한미 군사 훈련도 손본다든지 하는 식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이면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를 이기주의적으로 보고 특히 계산적으로 보아요. 계산적으로 마치 경제적 무슨 타산을 하는 것처럼.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처럼 트럼프 대통령 옆에 가서 절대로 한미동맹 문제 김정은과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종전선언 평화협정하자고 하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은 한미동맹을 무너뜨리든지 변경시키는 그런 조항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수상처럼 와가지고 계속 끈질기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편에 서가지고 회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게 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덜 부담스러울 수. 물론 이렇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성공하고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국민 그리고 국가의 안전은 치명적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면 대한민국은 어려워진다는 이런 이상한 공식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김영철 폼페오 회담에서 큰 회담이 과연 가능하냐 여부가 여기서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판문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김성대사와 최선희 간의 이 실무 협의는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큰 대원칙이 없으면은 여기서는 아무리 만나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철이가 달려가가지고 폼페오와 지금 단판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3월 이전의 상황과 달라졌습니다. 김정은한테 유리해졌습니다. 그동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느냐? 문재인 정권을 김정은은 자기 편으로 돌려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협상하는 카드를 가지니까 중국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북한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거 아니냐 해서 시진핑이가 급히 나서가지고 김정은을 2번 만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북 제재는 상당 부분 구멍이 나고 말았습니다. 대북 제재가 성공한 것은 중국이 협력한 덕분입니다. 중국의 대북 제재의 한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중에서. 그런데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 협조해가지고 대북 제재 하지 않을 겁니다. 두만강, 압록강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동시에 한국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지고 대북 포주기를 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북한은 경제가 크지 않습니다. 한국의 50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 정도의 숨통만 털더라도 북한 정권은 체제 위기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면은 김정은이가 지금 오히려 트럼프보다 느긋한 입장이에요. 제재의 구멍을 뚫었다. 그러면은 무너지는 위기는 모면했다. 그러면 시간을 갖는다.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김정은은 굉장한 이득을 취합니다. 왜 만나느냐? 만나는 것 자체가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거 아니냐? 그게 틀린 말이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리틀 로켓맨이라고 그렇게 욕을 하던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김정은이가 귀여워서가 아니고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있고 더구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사실은 북한의 핵이 두려워서 만나는 것으로밖에 비칠 수 없고
김정은은 그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킬 것입니다. 아니, 세뇌가 아니고 뭐 정확한 표현으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반도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김정은한테 유리해졌습니다. 트럼프가 이 상황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러니까 회담 취소했을 때의 그 페이스대로 그냥 갔었어야 되는데 트럼프의 마음속에 들어앉은 허영심, 정치적 계산이 다시 북한의 페이스대로 북한, 중국, 한국, 북한, 중국, 한국이 한편에 서는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손을 잡아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마저 김정은의 이 전략에 현재는 말려들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현재는. 그러나 폼페오, 김명철을 만나보면은 이것은 야합을 하지 않는 한 이 만남은 미국에 불리하고 트럼프에게도 결국은 불리하고 주변국가,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관계도 어렵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아마 폼페오가 자기 직을 걸고 볼턴 보좌관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회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건의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반발해가지고 국무장관이 사표를 던진 예가 미국에 한 분 있습니다. 사이러스 벤스 카터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앞으로 며칠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